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여러분의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 6거래일 연속 상승하더니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장중 2,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중 협상 소식에 따라서 또 히토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또 반도체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정부가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이 실무에 뛰어난 그런 인사를 또 산업통상부 차관에 인사를 배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바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지만 이 매수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이 투자 심리가 단기 과열됐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상승 추세 계속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거침없는 하이킥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방향성은 어차피 더 위로 가고자 하는 흐름은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그 시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직선으로 뻗어가질 않지 않습니까? 항상 굴곡이 있는 것처럼 결국 이런 속도 조절이 필요한 구간들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그것을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매에서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현선물 할 것 없이 1조 원 이상씩 몇천억씩 매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급히 먹으면 또 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소화도 시키면서 올라갈 때 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3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2,900 오늘 돌파를 했고 결국 하다 보면은 바로 3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쉬어간들 어떠하리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지수의 자체도 문제지만은 섹터나 종목별로도 장중에 계속 이렇게 어떤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를 한다든가 윗골이 달리는 저항도 있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지금부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동요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칫 여기서 급등을 계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포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참으시면서 흔들릴 때 캔들상으로 음봉이거나 아니면 호가상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속도 조절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 잡고 시장에 대응해보자라고 파트너님의 전략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 내 종목만 안 오르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솔루션이 필요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또 계좌 상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포트폴리오와 사연 보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업종들을 편입하시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 시간에 간간히 문의를 주셨던 종목입니다.
있습니다. 또 매수가와 비중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솔루션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으로서 오늘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또 관련해서 다 같이 좀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가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실려있는 상황 속에서 또 긍정적인 솔루션 받아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뷰노는 AI 의료 기업입니다. 또 하반기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실려있는 상황이고요. HVM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기업에 또 첨단 금속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최근에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 흘러나오고 있고요. KBI 메탈 같은 경우는 구리 관련주로서 오늘 또 풍산이 오르면서 같이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가 또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어떤 솔루션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 어떠한 종목이 선정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도 바로 열어볼게요. 네, 2924님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포트 내에서 어느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전반적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각 종목별로 현재 주가의 위치들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 2924님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현재 시점에서 5개 종목 40% 비중, 그러면 현금이 지금 60%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는데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라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금만 60%를 만약에 들고 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뭐 기존의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산, 원전 할 것 없이 뭐 지주사도 그렇고 뭐 새롭게 또 신주도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사면은 이게 올랐는데 뭐 하다못해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만 해도 조정을 보였던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도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못 사고 오늘 또 급등하면은 아이고 살 걸 이런 어떤 후회 속에서 현금 60%를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 뭐 한 20%, 10% 이렇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이실현하면서 다른 쪽을 또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도 필요한 시점인데 전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5개 종목인데 10%, 10%, 10%, 5%, 5%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현금 60% 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점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걸 추가하고 교체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20%, 30%를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5%, 10%씩 나누어서 전체 비중 20%, 30%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도 현재 같은 강세 구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씩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소재단의 대장주 역할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1차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증을 했던 삼성 SDI의 증자 물량이 내일 모레죠. 6월 13일 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삼성 SDI가 그러한 물량, 물론 한꺼번에 뭐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정한 물량 소화도 하면서 전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어떤 수급들이 뭐 개선되느냐 아니면 더 악화가 되느냐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코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실한 저점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걷는데요. 이러한 라인들이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자리들이 지지가 못 되고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55,000원입니다.
5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는 듯 했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이렇게 무너졌죠. 거래도 실려주면서. 이때가 지난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뭔가 그래도 또 한 달여 동안을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저점을 37,000원대까지 또 밀려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무너진 이 4만 원대 후반자리, 그냥 편하게 5만 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거를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러한 구간들 속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저점을 진짜 다져준 건지, 이걸 다음 내일 모레 6월 13일 날 삼성 SDI의 상장 물량이 나오면서 잘 흔들리더라도 버텨주느냐, 아니면 그러한 흐름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삼성 SDI 상장 물량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라는 뭐 셀이 됐든 또 소재 쪽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서 이 자리가 이제 훼손되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 주면서 5만 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거래도 실려주는 모습이 만약에 증가가 되면서 나타나 준다라면 1차적으로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오늘 이구 이사님 같은 경우 최소한도 손실을 보지 말고 이익 실현을 하든 한번 털고 다시 저점을 확인해주는,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저점을 잡아주고 5만 원에 대한 1차 저항에서 잘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간다라면은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5만 원이라든가 이 무너지지 말아야 됐던 4만 7, 8천 원, 4만 원대 후반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돼준다면 다음 한번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높게 사신 분들은 그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거고, 이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으니까 5만 원이 넘어가는 자리 내지는 5만 5천 원 근처 오면 거기서 매도했다가 이 2차 전지를 다시 매수할 건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 14% 정도 뭐 손실을 보고 있으십니다면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5만 원부터 5만 5천 원 사이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IT 쪽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테크윙을 말씀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죠. 지난번에 이 하락했던 이 올 초에 1월 달에 이 고점 기준으로 본다라면 아주 완벽한 가격 조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SK 하이닉스도 23만 원, 4만 원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고 삼성전자가 다시 또 6만 원에 안착 시도를 한다라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6만 원 안착하고 바로 뭐 7만 원을 향해서 간다라면 지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5만 원을 훌쩍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냥 3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리를 잘 지금 잡아주고 바닥에서 탈출 시도를 삼성전자가 중심이 돼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뭐 20%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요 3만 원대 요 초반 중반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물타기를 지금 시점에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단가를 확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4만 원 이하로 낮추고 오늘부터 분할 매수. 내가 만약에 뭐 1000주가 있다. 그러면은 500주씩 나눠서 하루 이틀 2, 3일 사이에 2000주를 만들고 단가 낮추고 비중 조금 늘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이 4만 원 넘어가는 자리라든가 직전 고점 돌파를 못하는 이런 4만 원대 중반 이상을 못 가는 흐름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 3만 원대 초중반에 매수한 주식은
이익 실현하거나 전체 단가는 일단 낮춰졌으니까 최소한도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고 흐름을 타서 IT 쪽들이 주도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뷰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뷰노의 경우에는요,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 이 어떤 성장의 모멘텀,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올해 흑자 전환이라든가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밀리는 이러한 자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얘 역시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지난 4월 9일 날의 저점이 아니라 이 자리들에서 이제 하방을 잡으려고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저점을 다져주었던 자리가 22,000원, 3,000원 이 라인들을 지금 회복 시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어떠한 반등할 수 있는 반전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직전 저점이 워낙 급락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정도에서만 지지가 잘 되는 흐름이었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2,000~23,000원을 쉽게 갔었겠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중 바닥만 만들어주고 2만 원에서 이제 지금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뭐 다시 뭐 크게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도 2만 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자리다. 그리고 나서 25,800원이 매수가인데 그냥 지금 하염없이 25,800원 또는 그 이상 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2만 원 초반 내지는 이하 자리에서 매수하시면서 단가와 비중을 단가 낮추고 비중을 좀 늘려서 그리고 여기 이제 만약에 21,000원, 2,000원의 자리를 잡는다면 2만 원대 중반 그리고 또 지금 AI 의료용 기기라든가 이런 쪽들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제대로 된 시세를 지금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순환 흐름을 대비할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걸 대비해서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 좀 높이고 단가 낮출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 HVM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구간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저항대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차적인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다가 이탈이 되니까 16,000원까지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모습을 보시면 위쪽으로 저항이 있는 거는 나오는데 이 중심값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데 조정을 보일 때 만약에 이 밑에 단으로 2만 원 이하도 깨져서 이렇게 간다라면은 이 종목은 이 자리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27,000원 라인 정도가. 그런데 이 중심값인 바로 21,000원, 2,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뭔가 여기서 이제 이 자리만 돌파 시도를 한번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를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 뭐 25,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이 가격도 좋고 이 가격 밑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3,000원에서부터 4,000원 라인 그 정도에서 오히려 비중 5%니까 한 10%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자리를 이 자리는 쉽게 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항으로 봤더라도 추가 매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췄고 그리고 비중이 조금 5%에서 10% 늘어났으니까 뭐 27,000~28,000원에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는 만약에 슈팅돼서 추가적으로 뭐 3만 원이나 3만 원 넘어가는 자리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익 실현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BI 메탈입니다. 뭐 구리 관련해서 움직여주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 내에서 우리가 대장주를 사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이 아니라 대장주는 구리 쪽에서는 풍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풍산 같은 종목은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안 받고 여기서 그냥 바로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고점을 또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KBI 같은 경우 이 시가총액도 이게 6, 7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종목이 만약에 얘가 또 한번 움직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짧게 가고 많은 그런 어떤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것은 추가 매수,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자리는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시점 보면은 2,216원이 매수인데요. 공교롭게도 계속 그 2,200원대 고점 윗골이 달리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거 가나보다 하고 쫓아갔다가 아무 대처도 못하는 이런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나마 뭐 이 1,597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번에 한번 뭐 이번 주가 됐든 뭐 이번 주에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급등 한번 나오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종목별로 자세한 주가 위치와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오늘의 체리피킹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종목에 대한 대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1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서 단가를 낮춰주고 반등 나올 때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매도하면서 그 다음 타임에 이제 제대로 된 종목들로 교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현금 비중도 있으시고 괜찮다 뭐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 주도 섹터들을 뭔가를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조선주 먼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종목을 뭐 HD 현대중공업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조선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이구 이사님의 어떠한 투자 규모, 성향, 뭐 배팅의 방법 여러 가지가 다 천차만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저께도 종목 진단을 해드리면서 체리피킹으로 이스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보시면은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눌림목 숨고르기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 매수해 놓고 오늘 같은 날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패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매수해 놓고 계좌에서 이렇게 빨간불 나오고 수익이 나오면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체리피킹으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권에 있을 때 매수가 됐다라면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의 양봉이 연출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조선업종중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우리가 바로 선박 건조하는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격마다 다 틀리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데 지난번에 KDB 물량에 따라서 크게 한번 흔들렸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조정이라면 조정입니다. 그렇죠? 지난 4월 28일 날 이렇게 고점 찍고 그런데 이 제반 이평선들이 전부 다 수렴이 돼 있어요. 지금 5일, 10일, 20일, 60일 뭐 할 것 없이. 그러면 이러한 종목을 지금부터 조금씩 8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나가도 되는 그러한 전략이고 또 나는 좀 비싸 부담스러워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은 조선 기자재 쪽에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이런 태광 같은 종목 이렇게 지난번에 같이 한번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상승 기조가 작년 11월부터 잘 이어졌다가 지금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지난 주말에 이런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연출됐다. 누가 들어왔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3일째 숨고르게 해주고 있다.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쪽에서 여러분들이 가격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 아이템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KBI 메탈 내가 손실 봐서 매도를 못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현금 있는 60% 현금을 가지고 10%든 15%든 말씀드렸던 이런 3개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조선주를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결국 시장은 계속 변화되는 것 같아도 시장의 주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도 섹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러한 전략이 지수 뭐 2,900, 3,000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들고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서 과감한 변화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도주가 편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은 조선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가격 부담이 덜한 조선기자재까지도 흐름들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테크윈과 뷰노 HVM은 추가 매수, 국부로는 보유하되 또 삼성 SDI의 유중 물량 출회 이후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트너님의 꼼꼼한 솔루션 받아봤고요. 파트너님의 전략대로 실행해서 또 내 계좌를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또 내 종목에 어떤 종목에 또 집중을 해야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하나오션이요. 한화오션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6,766원인데요. 네. 비중은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플러스가 났잖아요, 지금. 네, 비중은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좀 잘 가늠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신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네. 상황인데 그럼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여기서 좀 더 매수해도 될지, 지금 오늘 그 시장에서 또.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네. 이 부분 궁금하신 것 선생님.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지금 추가 매수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다. 항상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비중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증권사의 춘향이 계좌에 네, 내가 뭐 1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1억 중에서 하나오션이 뭐 계산을 해보니까 매입 단가하고 그 매수한 그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뭐 한 2천만 원어치 사 있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네. 내가 전체 자산에서 네. 20%가 비중이 되는 거예요. 비중의 개념이 네. 이해가 그럼- 되십니까? 네, 지금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좀 안 들어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원래 네. 계좌의 전체 투자 금액이 네, 네, 어떻게 네. 돼 있으셔? 한 4,700여. 그럼 몰빵한 거네 그럼. 아니, 하나옵션에 못 박은 게 아닌 거예요. 종목이 그러니까 많아요. 전체 계좌가 네. 전체 네, 계좌에 네. 예탁금이 그 총 평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평가, 네.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야.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4,700. 4,700만 원어치 들어가 있다.
예, 근데 아, 이제 예. 그게 이제 많죠. 종목명이 막 70% 손해난 것도 있고, 예, 예. 뭐 30% 손해난 네, 근데 것도 하나 오션만 만약에 네. 지금 그 총 예탁 자산이 한 2억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럼? 있고 2억이요? 예. 아니라니까는 총 금액이 4,700이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4,700만 원. 예. 네. 비중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될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 네. 자, 뭐, 조선주들이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또 조금 뭐 수주가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네. 하는데, 결정적 한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바로 미국 해군 함정 MRO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네. 그쪽은 뭐 우리가 뭐 할래 안 할래가 아니라 무조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받을 거고 뭐 꼭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시장에 제일 먼저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나오션의 또 자회사 바로 하나시스템 거기에 또 같이 연동이 되는 미국에 이미 필라델피아에 갖고 있는 조선소가 필리조선소예요. 네. 그러한 시너지 효과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네. 하나오션은 네. 지금 수익도 나고 계시지만 현재 이 8만 원 밑에서는 네. 비중을 더 늘려도 된다. 네. 더 추가 매수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난번에 이제 이 산업은행의 보유지분 매각 네.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인큐베이팅 했던 그 지분인데 그게 좀 저기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거의 뭐 크게도 무너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다가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지금 2개월째 여기서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달도 지난달에는 하락의 음봉이었다면 이번 달에는 상승의 양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74,500원을 저점으로 장중에 81,700원을 고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종목의 생명선은 이 6월 기준으로 바로 요 74,5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자리까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요 82,000원 돌파되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롱텀으로 10만 원 넘어갈 때까지 홀딩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 좀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계좌에 수익이 100%, 150%도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많이 맞아요. 뭐가 어떤 딴 종목이 네, SK 같은 거 뭐 그런 종목에서 수익은 많이 났는데 네. 그거를 좀 그거는 이제 매도- 시청자님의 그 마음입니다.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100% 이상 수익이 났어. 200% 갈지도 모르고 300% 갈지도 몰라. 네. 그런데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땡큐야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게 만약에 내가 500주가 있다. 그럼 100주씩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또 끌고 가는 거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얼마나 없는데. 네, 여기까지만 한가를- 할게요. 다른 분들 지금 많이 기다리셔. 나중에 그 종목은 또 문의를 또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하나오션은 74,000원 라인 지지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신택 33,000원에 10%요. 심택 가지고 계시고 33,000원에 10%. 네. 그럼 지금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오래 기다렸거든요. 1년 넘게 이게 마음고생 많이 한 거라 네. 매도를 어느 선에서 매도를 했으면 좋을까 싶어갖고요. 추가 매수할 돈은 없고. 네.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으시고 매도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정확한 네네네. 이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신 분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네.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유, 그래도 뭐 지수도 올라오고 얘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좀 뭐 불뚝불뚝
올라 반등 오는 것 같아서 조금 네. 그래도 네. 숨을 좀 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는 그냥 방치해 뒀다가 네. 이제 주가라는 거는 네. 항상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닥이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래가 그냥 확 실리면서 뭔가 좀 돈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올라가라라고 매도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주식이 없는 분들은 야, 이 종목이 이거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하다가 막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쫓아가서 하다가 또 거기서 털커덕 물려요. 이게 참 이 절묘한 사이클들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청자님은 뭐냐면 다 죽어있던 주식이 뭔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목표가를 내가 어떻게 설정할까? 이걸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지금 올해 전체적인 그 실적단들을 보시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심택이. 아,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1분기에는 여전히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네. 이제 2분기부터 분기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되면서 하반기 반도체 수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분기에는 53억 원으로 분기 대비했을 때 QOQ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실적단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자,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아까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현재 어느 정도를 우리가 저항으로 보고 목표가를 1차, 2차 설정을 할까를 이제 고민해 보면 지금 자리가 일단 딱 1차 저항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봉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오늘도 또 상승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오늘 꼬리를 달고 있지만 24,300원에서. 그런데 또 그 매수의 주체들을 밑에 보면은 누가 들어와요? 개인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나요? 여기 글쎄, 보면은 못 갑자기 봤어요. 이렇게 딱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은 지난주부터 이 2만 원 이하 자리에서 모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요 맨 밑에 있는 게 기관이 매일매일 순매수했느냐, 순매도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요 위에 게 이게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요 1차 저항대를 지금 오히려 이제 안착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월봉으로 한번 봅시다. 월봉으로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작년 7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5개월 연속 음봉이었죠. 네. 음봉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매달 빠졌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양봉이 나오는데 작았다가 이날 올해 2월 달에 거래가 실려주면서 제대로 된 양봉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데 월봉상에서 이 중심값인 이 15,000원 이상이 지지가 되면서 이번 6월 달도 어때요? 양봉이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번 달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거래도 사실은 앞으로도 한 15일 이상 남았는데 지난달 거래보다도 이번 달 거래는 더 증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월봉상. 그러면은 최소한도 얘는 이 지금의 이 24,000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홀딩을 하신다면 여기 28,000원대 라인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이번 달,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다. 그럼 1차 목표를 2만 원대 후반 내지는 3만 원 정도를 보시면 좋아요. 네. 33,000원이 내가 10%나 더 3만 원 가도 10% 손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거 이제 저점은 나와줬고 돌아서 준다라면 나는 그냥 끌고 가겠다. 아니면 내가 손실 3만 원 정도에서만 조금 더 손실 줄여놓고 팔겠다라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난 죽어도 못 팔어. 다음 자리 요 3만 원 돌파하면은 3만 5천 원까지도 가 보이니까
끌고 갈래라는 방법이 있고 요 3만 원 근처 가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거야. 내가 1000주가 있다 그러면 500주라도 300주나 네. 500주. 그런 다음에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다음에 이제 잘 3만 원 이하짜리. 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면은 2만 5, 6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될 거라고요. 네. 그 가격에 내가 다시 채워 넣는 거야. 그러면 네. 평균 단가 3만 원 정도로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3만 원 이상부터는 내가 뭐 본전으로 하든 아니면 이익 실현을 네. 하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심택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 원 후반에서 또 3만 원 라인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페이에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 10%고에 네, 55,700원에 네. 샀습니다. 5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최근에 좀 급등하실 때 이 종목을 담으신 걸까요? 예, 어제요. 네, 그러셨고 그래도 현재 수익권이신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수익을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끌고 가도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좀 추가 매수를 더 할까 아니면 카카오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네,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 또 카카오 매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카카오페이 어저께 그냥 아주 용기 있게 잘 매수하셨네요. 예, 겁나요, 근데. 겁나세요? 급등하고 있으니까? 예, 예, 너무 올랐을 때 사가지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빠지는 종목을 하염없이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뭔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물론 개별 뭐 시총 작고 막 이런 것들을 뭐 테마성 있는 걸 가지고 쫓아간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물릴 수도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시총도 좀 크고 어떤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을 급등할 때 그래도 샀다라는 거는 쉽게 안 무너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급등주도 뭐 개별 종목 작은 시가총액 작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뭐 조금 내가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하시면 일부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가 크게 보면은 이 정부의 디지털 자산 활성화라든가 또 지역 화폐라든가 STO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십니까? 예, 예.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수혜 종목들이라고 시장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월봉으로 한번 보게요.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겁나죠. 예, 예. 갑자기 이렇게 그냥 뭐 32,000원, 3만 원에서부터 6만 원 그냥 며칠 만에 따블이 난 거예요, 사실. 또 외국계에서도는 뭐 허무맹 나간 소리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엄포성 기사도 나오고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원래 뭔가 기대감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죽었던 주식이 이 코로나 때 24만 8천 원까지 갔던 주식이 2만 1천 원, 10분의 1 토막이 나고 나서 이제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돼야 되냐면 예, 이 과정들이 이제서 바닥을 찍고 턴해줄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래까지도 이렇게 실려주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조금 내가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물량들을 조금 더 소화하기 위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6만 원이 만약에 안착이 돼주고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 자산법과 관련돼서 또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통과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니까 저는 비중 10% 만약에 내가 겁난다라고 하시면은 뭐 짧게 6만 원 근처에서 일부 정리하시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더 끌고 가면서 한 10만 원 정도를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만 원까지 보고 더 살랍니다. 그러면 예. 살 때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 한꺼번에 예. 사지 마시고 지금은 이 오일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조금 예. 숨고르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카카오 안 사고 투매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6만 원 라인에서 일부 비중 줄이되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2232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원익 QNC, 매수가는 24,000원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단기로 보고 들어왔는데 원치 않게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매해도 될까요? 꼭 좀 봐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단기로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원치 않게 장기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원익 관련해서도 계속 뭔가 기대감들이 어우러지고 바닥은 탈출하고 있고 실적단도 뭐 양호하게 그래도 크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모양들을 보시면은 우상향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매출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대비했을 때 6%, 뭐 9% 내년 후년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도 올해 내년이 이제 조금 더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다 목표가가 2만 원대 중반 정도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예산 영업이익 51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226억.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실적 전망치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조금 하향 조정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외에 어쨌든 좀 부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적단들이 우상향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 종목도 큰 고비를 일단은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중심값이 위치해 있는 자리 18,000원, 요 2만 원, 여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가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30% 비중입니다. 근데 이 볼 때마다 보면은 2만 원에서부터 22,000원에 대한 저항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아직은 확실하게 개선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뭐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거의 뭐 미동이 없다라고 봐야죠. 매도 규모가 좀 감소됐다라는 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으쌰하고 올라가고 2만 원이나 2만 원을 안착해 주지 못하면 저는 거기서 50%라도 최소 30%라도 매도했다가 2만 원 밑에서 다시 또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신규 자금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비중을 평단을 낮추는 게임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뭐 단 10주든 20주든 늘릴 수 있는 그 지금의 비중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전체 평단을 낮추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만약에 2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고 뭐 2만 원 이하에서 채워 넣는다. 그런 다음에 또 2만 원, 22,000원 가면은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QNC는 2만 원 아래에서 비중을 줄이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는 점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사연들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오늘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뭐 흥분할 수도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포모의 그러한 것들을 자제하시면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교체를 할까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그런 관점으로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